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묘익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촌수 계산과 그 다음에 상속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뒤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가계도라고 하죠. 가계에 도식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심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가계도에서는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갑이 기준이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의 기준으로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의 기준을 잡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병입니다. 자, 우리 병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병의 입장에서 자, 자신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병입니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여기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을의 입장은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은 친가, 그 다음에 파란색은 외가,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좀 설명하려고 색깔을 구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가라는 건 뭐냐면 내 가족인데 정말 친한 가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외가라는 것은 내 가족 밖에 있는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내 가족을 벗어난 가족이다 라고 불러서 외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깥 외자를 붙여서, 여기는 말 그대로 외자를 붙이면 그냥 끝납니다. 외가, 여기는 친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친가를 이제 노란색으로 쓰고 그 다음에 녹색을 외가, 이렇게 해서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아버지고요. 자, 이제 갑이 기준이 된다면 갑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나서 낳은 자식이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선 이 A가 아버지겠지만, 자, 기준을 병으로 잡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래서 A를 할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병의 입장에서는 B도 나의 아버지의 어머니, 그래서 여기는 할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지만 할머니라고 부르죠. 할어머니의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A라고 하는 분과 B라고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자, 그럼 저랑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촌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제 갑과 을이 나와서 낳은 자식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여러분 숫자가 뭘로 보이세요? 1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1입니다. 1. 그러면 저하고 아버지 사이에는 몇 촌? 1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니까 1촌. 자, 그러면 아버지하고 A라고 하는 갑의 아버지, 자, 여기는 몇 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니까 1촌입니다. 그런데 손주인 병과 저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라고 한다면 1 플러스 1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저는 2촌이 되겠습니다. 2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낳은 자식이 갑만 있는 게 아니라 C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C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자, 삼촌 삼촌 이렇게 부르지요. 삼촌이라는 뜻이 뭐냐면 석삼자에 촌수할 때 촌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부르죠. 삼촌. 자, 왜 삼촌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C와 병의 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C와 병의 공동선조를 찾아야 됩니다. C의 공동선조가 누구죠? A. 그렇죠? A하고 B가 공동선조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C와 마찬가지의 공동선조. 자, C와 같이 누구로부터 태어나는가? 공동선조를 찾아서 올라가니까 여기죠.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여러분 합산을 하다 보면 3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촌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공동선조를 찾아서 올라가세요. 그렇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 자, F하고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F를 부를 때 4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4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한글로 풀었으면은 4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F와 저와의 관계를 볼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공동선조를 찾아갑니다. 자,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C. 나의 아버지는 누구니? 갑. 그러니까 서로 공동선조가 아닌 거죠.
그랬을 때 다시 거꾸로 자 C의 아버지는 누구지? A, B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죠. 자 그럼 갑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A하고 B죠. 공동손조죠. 그러면 공동손조를 기준으로 저와 얘 사이의 관계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총 1을 4번 더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자 누구랑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았다. 그럼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오촌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손조를 찾아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 오시죠. 외가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남녀평등 시대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촌수 계산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누구 때문에 태어났죠?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렉트로 가버리죠. 자 외가 쪽을 가만히 보니까 미음이라는 애가 보입니다. 자 미음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공동손조를 찾으세요. 나의 어머니는 을이야. 나의 아버지는 디귿이야. 공동손조가 아니죠. 그랬을 때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자 을의 부모님은 기역니은이고 디귿의 부모님도 기역니은입니다. 공동손조죠. 그럼 더해주세요. 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자 병과 미음과의 사이는 사촌입니다. 그리고 사촌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외가니까 앞에다 뭐를 붙인다고요? 외를 붙이시면 외사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과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외삼촌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촌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 있는 사촌과 여기 있는 사촌은 다 똑같고 다만 이름만 앞에 외자를 더 붙일 뿐이니까 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촌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촌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빵촌 또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에 촌수촌자를 써서 촌수가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친가하고 외가하고 부르는 용어가 같아지겠죠. 여기 촌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상속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상속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상속은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1순위 상속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그림을 이해하시면 상속이 훨씬 쉽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 능력은 생존한 동안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출생을 했어요. 자 출생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권리와 의무의 바구니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생겨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권리를 담아요. 이건 나의 권리. 동그랗게 생긴 원같이 생긴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의 의무 해서 또 동그랗게 생긴 의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에 다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저희 아버지도 지금 재산도 좀 있으시고 채무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요때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없어지느냐? 권리 능력이 없어져요. 권리와 의무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요 밑에 있던 바구니가 없어져요. 바구니가 없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권리와 의무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권리와 의무가 땅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을 뭐라고 하느냐? 이 가계도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가계도가 있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직계라고 불러요. 수직계보다, 수직가계도다 해서 직계라고 불러요. 직계에 밑으로 떨어지니까 낮출 비를 써서 밑으로 비라는 단어를 써서 직계 비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직계 비속입니다. 자, 당연히 공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누가 다 그걸 다 받아먹겠죠? 병이 다 받아먹습니다. 직계 비속 병이 받아먹죠. 자, 그러면 자 병이 받아먹는데 문제는 자, 이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데 누가 가장 크게 일조를 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일조를 했는데 자식만 다 받아먹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배우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쵸? 그래서 자 병이라는 사람이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을 받을 때 그때 플러스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인 을이 같이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1대1로 받고 이 재산에 그래도 가장 큰 기여도를 하신 을에게 0.5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1대 1.5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순위 상속인을 가보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2순위 상속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다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두두둑 떨어지는데 받아먹을 사람이 없죠. 그러면 마치 고무공처럼 튑니다. 퐁 튀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 그 공이 다시 튀어서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우리 수직 구조 중에서 위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을 존자를 써서 직계 존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순위는 직계 존속이죠. 자, 그럼 2순위가 직계 존속이면 직계 존속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A하고 B,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직계 존속이죠. 자, 그러면 A하고 B가 상속을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배우자인 을이 못 살면 안 되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자, 을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그때 1대 1대 1로 주고요. 그리고 을에게는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0.5를 더 줍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직계 존속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 큰 충격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공이 푹 밑으로 떨어지는데 받아먹을 사람 없죠. 그리고 다시 반동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또 받아먹을 사람이 없죠. 그랬을 때 공은 어떻게 되느냐? 흉 와가지고 을에게로 다이렉트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의무를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순위 상속인도 없고 2순위 상속인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배우자가 전부 다 상속받습니다. 을이 전부를 다 상속받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을도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자,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어서 충격 한번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고 그리고 아내마저도 죽어서 이제 아버지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모든 권리 의무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받아먹을 사람 없고 위로 올라갔는데 받아먹을 사람 없고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데 받아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공이 어떻게 되느냐? 없어요.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하면서 씨한테 가버립니다. 형제자매한테 가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순위 상속인이 형제자매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는 형제자매가 한 명밖에 없죠. 예, C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2순위 상속인보다 1순위가 먼저 앞서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선순위 상속인.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상속인을 우리가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부르죠. 자, 요것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1순위가 만약 없다면 여기가 1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여기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촌수 계산과 상속의 개념 한번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9조부터 11조 사이에 피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